네, 안녕하세요. 김진환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장이 뭐 힘듭니다. 제가 저희 클럽 멤버 분들한테 3월 말쯤에, 4월부터는 좀 힘든 장이 될 것이다 라고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고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좀 내려오는 그런 좀 모습이에요. 4월 달부터 거의 지속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예, 내리다가, 제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좀 드렸거든요. 바닥이 지난주, 바닥을 잡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바닥을 좀 잡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번 주는 조금 이제 단기 반등을 좀 진행 중인데, 이스라엘하고 이란 문제만 해결이 잘 된다면, 여기서 좀 더 이제 확전으로 가지 않는다면, 저희 증시는 이번 주 이제 바닥을 확실히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횡보를 하든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단기 이제 우상향을 시작할 걸로 보여집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이슈 플로우 아침 11시 방송에서도 얘기 드렸는데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그 다음에 환율. 근데 요 두 가지가 좀 다시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환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안정화돼서 보니까 1370원대, 1360원대까지 좀 내려와서 1370원대네요. 그리고 미국 국채금리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4.61 정도 되는데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에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좀 지속해서 보셔야 됩니다. 어제 미장 같은 경우에 미국 국채금리가 그렇게 뭐 내리지도 않았었는데 오늘 그래도 뭐 국내 증시는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차트를 좀 띄워놨는데, 요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맨 아래에 제가 그어놓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고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고점을 올리고 있고, 지금 코스피 차트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정말로 지난주, 금요일 날 강하게 내렸다가 꼬리를 달고 상당히 마감을 해줬고, 그리고 재차 이제 이번 주에 갭이 뜸에도 불구하고 갭을 좀 지켜주는 모습이에요. 오늘은 좀 갭을 지켜주진 못했는데 뭐 긍정적인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코스닥 보시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저점을 이렇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나쁘지가 않습니다. 제가 본 선은 이 정도 되는데 정확히 이 정도 선을 지지해주고 재차 올리는 모습이에요. 근데 뭐 저희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 이스라엘하고 이란의 둘의 분쟁이 있으면 어떻게 이스라엘 증시보다 우리나라가 더 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수출 주도형 국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환율이나 그다음에 에너지가 안 나는 나라다 보니까 뭐 유가나 아니면 뭐 해운 요런 것들, 그러니까 수출과 관련이 밀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은 영향을 좀 끼치는 것 같아요. 특히나 뭐 국내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현금화를 좀 빠르게 해서 바로 이렇게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전 세계 시장에서. 그래서 제가 뭐 일정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알려드리는데 이런 거시적인 부분도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시장이 좋지 않은데 뭐 일정 같은 게 잘 먹히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아시다시피 금요일 날 미장 보셨죠? 금요일 날 밤에 미국장이 이제 시작을 해서 토요일 날 아침에 보니까 막 반도체가 엄청나게 급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잠을 못 잤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 특히나 반도체도 제가 좋아하는데 이쪽이 좀 많이 좀 하락을 해서 걱정을 했었는데 월요일 날 뭐 크게 떨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주말간 많이 좀 약재가 좀 해소가 됐습니다. 국내장 같은 경우에 뭐 미국장 같은 경우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아시죠? 액침 냉각으로 뭐 관련돼서 국내에서는 뭐 관련주 GST라든가 KN소 같은 게 움직였지 않습니까? 뭐 그렇지만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서버 업체거든요. 엔비디아의 H100 칩을 가져와서 그거를 이제 쓰는 회사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까지 영향을 받았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20몇 프로 하락을 하니까. 그래서 엔비디아 관련주들, 예를 들어 국내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이스페타시스,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월요일 날 근데 너무 크게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예전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내려왔지 않습니까? 미국장 같은 경우에 그리고 뭐 조정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국내장 같은 경우에 4월 달부터 뺐어요. 예. 요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제가 띄워놓은 거 보시면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4월 달부터 이렇게 내렸습니다. 예, 이렇게. 그렇죠? 예. 근데 해외 차트 한번 보시면요. 다우 같은 경우에는 다우도 마찬가지예요. 다우도 마찬가지로 뭐 4월 달부터 좀 조정이 좀 있었네요. 그죠? 근데 어제 그리고 오늘 보면은 다우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르게 좀 회복해 주는 모습이고요. 예.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그죠? 120일 선에서 대략적으로 하락을 좀 멈추는 모습. S&P도 마찬가지고. 근데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조금 120일 선에서 예, 조금 하락을 멈추는 모습인데 좀 하락폭이 좀 깊었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요런 시황을 좀 보시고 그리고 접근하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예. 일정을 보시기 전에요. 예. 그리고 주말간에 뭐 슈퍼마이크 컴퓨터가 20몇 프로 급락을 했어가지고 그거 관련해서 뭐 여러 뭐 블로거라든가 그다음에 유튜브 같은 그다음에 어떤 뉴스들에서 많이 좀 희석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슈퍼마리오 컴퓨터 아시죠? 서버 업체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통은 4월 30일이 1분기 실적 발표인데 예, 잘 띄워주셨어요. 예, 4월 30일 실적 발표인데 10일 전쯤에 예상치나 가이던스 이런 것들을 자신 있게 알려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전혀 그냥 아무 소리 없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적이 좋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면서 뭐 상당히 뭐 ARM, 반도체 설계 쪽이죠. 그쪽하고 엔비디아 뭐 이런 엔비디아 어떤 칩 관련한 그런 업체들까지 강력하게 하락을 해줬습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엔비디아 차트 보시면 어제 그래도 많이 예, 제가 띄웠거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반등이 그렇게 뭐 강하진 않았으나 조금 돌려주는 모습이었어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엔비디아 어떤 AI 칩 쪽에서는 아시다시피 성장성은 뭐 연평균 50%나 되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 앞전에 ASML이나 TSMC에서 뭐 좋지 않은 어떤 실적 가이던스 이런 것들이 좀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자동차 칩이라든가 그다음에 PC 뭐 요런 그다음에 핸드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어떤 칩의 둔화 이런 부분이 좀 문제였었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 그다음에 AI 칩 같은 것들이 저희가 주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큰 영향이 없다. 예, 뭐 그런 어떤 이런 분석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예전 이슈였는데 그런 것들이 부각이 됐어요. 엔비디아 칩 말고 자체 칩 같은 것들을 이제 쓰는 거다. 예? 뭐 메타라든가 애플이라든가 모두 자체 AI 칩을 쓰지 엔비디아의 AI 칩을 쓰지 않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악재들이 갑자기 반영이 되면서 엔비디아가 급격히 하락을 했습니다. 예, 근데 뭐 국내장 같은 경우에 뭐 AI 칩, 특히 뭐 반도체 섹터, HBM 섹터는 기존에 좀 높긴 높았었죠. 높은 것들이 좀 내려오는데 크게 뭐 타격이 없었습니다. 뭐 전공정 쪽도 최근에 좀 올라왔었는데 그런 쪽들도 하락이 좀 제한적인 모습이고요. 그래서 반도체 쪽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뭐 아시지 않습니까? 어제도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렇게 크게 내리지 않았거든요. 미국장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엔비디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버텼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뭐 나름 버티는 모습인데, 근데 오늘 제가 외국인 매매 동향을 보니까 운수업종, 기계 쪽 이런 쪽을 사더라고요. 예. 지금 보시면은 선물, 그 다음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좀 매도세인데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그래서 사는 부분을 봤더니 뭐 현대차 이런 쪽, 예. 운수 이런 쪽 자동차를 좀 사는 느낌이에요. 아무래도 뭐 고환율이 지속되다 보니까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뭐 어닝 서프라이즈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피해가는 느낌이 반도체 섹터는 이제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어떤 그 우려 이런 것들이 좀 나왔는데 이것이 반도체 어떤 장비 업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숫자로 아니다, 요건 틀렸다, 좋다 이런 것들이 반영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좀 발표가 돼야지 이 반도체 섹터의 조정은 좀 일단락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버티면 괜찮다. 너무 너무 해외장을 보시고 너무 저희가 가슴 졸일 필요가 없다. 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만 잘 버텨주면 된다. 그래서 주도주인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그랬었거든요. 외국인이 선물 가지고 좀 장난을 많이 칩니다. 선물 가지고 수요일인가요? 그때 1조 6천억 팔았거든요. 그러더니만 다시 매수해서 급격하게 올려줬고, 금요일에도 선물 엄청나게 팔았거든요. 그죠? 1조 5천억치 팔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 주초 정도에 다시 좀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선물로 그랬는데 크게 들어오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선물을 좀 매도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만약에 선물로 외국인이 어떤 선물을 좀 매수를 해준다면 국내장 같은 경우에 진반등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단 저희가 주의할 것은 이번 주는 조금 조심하자. 왜냐하면 이번 주가 되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미국장이 좋았던 것도 모두 1분기 실적 기대감이었는데 그 실적 기대감은 조금 훼손되고 있어요.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테슬라, 애플, 메타, 구글, 알파벳이죠. 여러 이런 애플, 이런 주요 기술주들인데 테슬라 빼고 나머지 6개 업체들의 순이익 전망치가, EPS 전망치가 조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적적으로 지금 가이던스보다 좀 더 높아야지 이 어떤 조정이 일단락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방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동의 어떤 이슈 아직까지 조금 불안합니다. 물론 이제 형식적으로 이란과 이스라엘이 좀 치고받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조금 잘 해결이 된다면 저는 긍정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 부분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한국장도 그렇고 미국장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제한하는 그 요인이 뭐죠? 아시다시피 미 국채금리입니다. 그렇죠? 근데 국채금리는 뭐에 영향받습니까? 예, 연준의 금리 인상 인하.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지난주 반등에도 그랬고, 목요일날 반등이었나요? 그때 또 그랬고, 이번 주도 지금 특히나 오늘 알테오젠도 그렇고, 어제는 또 HLB 쪽이고, 제약바이오 쪽이 좀 올라와요. 요 함의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가장 크게 반영된 섹터가, 그래서 상승이 나왔던 섹터가 바로 제약바이오거든요. 그리고 기억하시죠? 지난 11월까지 좋지 않다가 작년에 12월에 좀 좋았는데 제약바이오가 많이 올라왔어요. JP 모건 헬스케어 때문에. 그쵸? 근데 이번에 뭐 있습니까? 6월 달에? 5월 달에 뭐 있죠? 아스코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앞으로 이제 학회가 또 이제 있습니다. 암학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대감도 있는데 제약바이오가 좀 올라온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재차 살아나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금리 인하는 6월이 물 건너갔죠. 이제 7월 내지는 이제 9월 얘기 나오는데 거의 9월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네들도 이제 물가, 고용, 그다음에 여러 주거 물가 이런 것들, 집값 이런 것들 다 체크한 다음에 좀 올라가는 것 같으면은 이거 금리 인하 못 하겠어. 동결해야 돼. 아니면 금리 인상 가능해. 이런 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 여러 가지 어떤 신호를 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해하는 바가 있습니다. 저희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당연히 금리 인하하면 좋죠. 하지만 또 물가가 또 시한폭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 연준의 어떤 스탠스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연준은 이번 PC 물가지표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발표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여러 가지 일정 중에서 기업들의 실적, 주요 기업들의 실적, 아마존이나 기타 여러 가지, 메타 이런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요일에 있을 PC 물가지표. 요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해요. 요 두 가지만 잘 지나면 국내 증시 진반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만 잘 버티자. 예, 그러면 다시 새로운 상승장이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보시고요. 이제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 이제 수요일부터 시작인데 그런 거 보시고요. 그다음에 좀 보수적인 분들, 그러니까 공격적인 분들은 그때 이번 주 중반부터 내일 이후부터 보시고, 보수적인 분들은 다음 주 초부터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PC 물가까지 확인하시고요. 예.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일정 재료 매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주 차트나 여러 가지 이슈, 주말간의 이슈, 그다음에 미래의 어떤 이슈를 다 모아서 관련 종목들을 정리했는데 이미 지금 시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같이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는 아시다시피 이런 시황도 얘기하지만 그냥 개별주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개별주의 어떤 상승 하락 같은 것들을 솔직히 그게 제일 궁금한 거 아니야?
궁금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시황 같은 것들도 궁금해 하시겠지만, 그래서 개별주 그런 흐름, 그 다음에 섹터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분명히 도움 되실 겁니다. 그런 거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일정인데 월요일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월요일 일정 보시면요. 통상교섭본부장이 아모레퍼시픽을 방문을 하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을 넣어놨었는데, 제가 정리한 건 아모레퍼시픽은 좀 추세가 좀 별로여서 J2K 바이오, 뭐 클리어, 뭐 미원상사, 파마리서치 이런 종목들을 좀 넣어놨었어요. 예. 넣어놨었고 J2K 바이오 그런 종목들, 뭐 클리어 같은 종목들이 좀 상승이 좀 나왔었습니다. 미원상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클리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월요일 날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 7%까지 뛰었던 그런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 아모레퍼시픽을 적어놨지만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한국 체코 협력 강화를 위해 체코 방문한다 이런 일정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일정이었는데 이번 주 제가 저희 김준환 투자클럽에도 제가 이야기 드린 바요. 제가 1월마다 제가 브리핑을 드리거든요. 이번 주 일정이 많은 게 바로 원전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코 방문도 일정도 있었고요. 체코하면 원전이죠. 그리고 루마니아에서도 이제 장관 일정이 좀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근데 루마니아 하면 방산하고 원전이거든요. 루마니아 일정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또 사우디 방문도 산업통상부 자원부 장관이 합니다. 그래서 사우디 하면 또 원전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번 주 정보 일정은 원전이 많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관련주들을 보니까 차트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죠? 뭐 이제 이번에 총선에서 야당이 좀 압승을 하다 보니까 차라리 신재생이다 그러면서 원전이 좀 내려왔었는데 그래서 좀 차트가 별로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우리 클럽 쪽에도 얘기를 좀 드렸어요. 어떤 걸 얘기 들었냐면 우진엔텍, G2파워 같은 게 예전에 조금 그 원전 섹터 대장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치고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월요일날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뭐 이제 야당이 총선에서 좀 승리를 했기 때문에 신재생 쪽도 좋을 수 있다. 오늘 뭐 당연히 태관 가는데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원전 쪽도 이제 키우기 때문에 그 이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이제 체코의 우선 대상 협상자 이제 선정 발표가 되거든요. 6월 달.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정은 원전 쪽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원전 쪽은 또 내려오면 또 보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빠뜨렸는데 화장품 쪽도 실적이 되게 좋습니다. 특히 중국향이라고 생각했던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죠. 코리아나 이런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토니모리 이런 종목들도 오히려 중국에서의 지난해 매출 실적이 좋았어요. 예, 코로나 때 안 좋았다가 자국산 쓰겠다고 막 그러다가 중국이 그 국내 뭐 LG생활건강 막 이런 것들 막 엄청나게 주가가 내려갔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LG생활건강 막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중국향이라고 불려졌던 요쪽 화장품 요쪽 섹터가 나름대로 좀 올라오니까 요쪽 부분 그리고 저희 뭐 OEM 쪽 요쪽 화장품 쪽도 그렇고 미용기기, 보톡스 이런 쪽도 계속해서 실적이 좋습니다. 특히 중국에 살아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우리나라 화장품이나 이런 미용기기 이런 쪽 보톡스, 뭐 필러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필러 업체나 보톡스 이런 미용기기 쪽은 중국의 어떤 이제 허가권 이런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이번 2분기까지. 그리고 실적도 중남미 쪽에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승되기 때문에 저희가 실적 기대주였고 예전에 뭐 반도체, 이번에 뭐 자동차, 지금 오늘 움직이는 조선, 그 다음에 또 화장품도 좀 움직였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화장품 쪽, 미용기기 쪽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2분기 이후에 실적까지 본다면 화장품 쪽도 괜찮을 수 있다. 예, 그리고 미용기기 쪽도 아직까지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 맨 밑에 보시면 독일 하노버 산업전시회 여기 보니까 뭐 여러 가지 테마를 다루더라고요. 뭐 요쪽 보시면은 하노버 산업전시회에서 탄소 중립도 있고 인공지능, 머신러닝, 공장 자동화 쪽이죠. 그 다음에 뭐 ESS 뭐 이런 것도 다 다뤄서 저는 그래서 그 중에 뭐 차트적으로 보니까 다 좋지가 않았어요.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금요일날 너무 안 좋았잖아요, 장이. 지난주에도 뭐 다 안 좋았습니다. 4월 내내 안 좋아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좀 좋아 보이는 게 없어서 SK 이터닉스 더전 비전 정도 뽑아놨었는데 더전 비전 아시다시피 뭐 AI, 여러 기업들의 AI 전화를 돕는 그런 기업이죠. 실적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4은행을 또 이제
제4은행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이슈도 있었고, 그래서 추세가 좋아서 요거 나눴었고, SK이터닉스가 태양광과 풍력이 겹템합니다. 그래서 요거 괜찮다라고 넣어놨는데 요것도 아마 상승이 나왔을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빠뜨렸는데, 한국과 체코 협력 강화 거기 관련해서 원전 종목을 넣지 않고 LS 일렉트릭을 넣어놨는데, 아무래도 뭐 추세가 너무 다 안 좋아서 원전 쪽이 좋지 않아서 LS 일렉트릭도 원전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넣어놨었는데 아마 요것도 월요일 날 어제 아마 강하게 움직임이 나왔을 겁니다. 예, 요거 피디님께서 차트 띄워주시는데 어제 강하게 시세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일정대로 움직임이 있었고 저는 아시다시피 관련 일정이 있다라고 해서 아무거나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 전주까지 해서 제가 금요일 날 차트 보고 제가 뽑는 거니까 지난 금요일까지 해서 가장 그 섹터 내에서 차트적으로 괜찮고 뭐 아니면 실적 시즌이면 실적이 가장 괜찮고 이런 것들을 엄선해서 뽑습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수급이 좋은 것들, 외국인 매수가 좀 중요한 그런 시기에는 외국인 매수가 좋은 거 이런 것들을 따로 뽑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종목을 정리해서 제가 그렇게 드립니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국 실적 발표 테슬라가 있습니다. 예, 화요일 일정인데 이제 오늘 일정이에요. 그죠? 네. 근데 이게 한국 시간으로 24일 오전 5시입니다. 근데 테슬라 실적은 좋지 않을 거라고 다들 알고 있고 지금 테슬라 아시죠? 엄청나게 내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국내 양극재 업체들은 좀 괜찮습니다. 그렇죠? 테슬라가 그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테슬라가 이제 뭐 적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위기죠.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 CEO, 테슬라의 CEO가 전혀 얘기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피디님께서 차트를 띄워주셨는데 엄청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요. 보통 저항선이 한 150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다들 지금 그런 얘기 쑥 들어갔습니다. 지금 140달러까지도 오고 있는데 테슬라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AI 기업, 구독 기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쁜 기업은 아닌데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좀 잠잠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악재가 계속 겹치고 있는데 국내 그래도 2차 전지 섹터에는 전혀 뭐 영향을 그렇게 많이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테슬라를 너무 보시고 너무 연동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2차 전지 섹터는 그리고 2차 전지 섹터는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제가 항상 그래서 저는 전혀 뷰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2분기 이후 실적 개선의 어떤 이슈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번 1분기 실적 발표가 혹시나 만약에 최악이면 오히려 악재 소멸로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기대되지는 포스코 계열 쪽은 이미 좀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벌써 1분기 실적 발표가 지금 임박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면 좋겠고 2차 전지는 그래서 제가 테마가 좀 있는 거 예를 들어 전고차라든가 기존에 강세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MSCI 5월 MSCI 편입 이슈가 있던 엔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세였던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전고체 쪽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선별적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예. 그래서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등을 준다면 저는 유리기판 쪽이 예전에 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리기판이 반등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필옵틱스 반등이 나오거든요. 예전 대장주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예. 미국 실적 발표, 그러니까 테슬라 관련해서 2차 전지도 제가 차트를 쫙 다 봤거든요. 예, 쫙 다 봤는데, 차트적으로 아주 눈에 띄는 건 없었어요.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좋은 그런 차트적으로 좋은 종목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그나마 윈텍 정도가 좀 반등이 있어서 좀 봤는데, 윈텍이 좀 어제 약간 상승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솔루 첨단 소재는 아시다시피 2차 전지 소재 쪽이기도 한데 요게 또 이제 동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게 AI 가속기 쪽에 동박 들어간다 그래서 요게 또 이슈가 돼 갖고 요걸 넣어놨었어요. 예. 근데 요게 또 이번에는 또 AI 쪽으로 좀 편입이 돼 갖고 AI 칩 반도체 쪽으로 움직임은 없었는데 요런 정보도 다시 또 내려오면 볼만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이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및 주요 기업 현장 방문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우주항공청 요게 관련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제가 넣어놨는데 우주항공청이면은 한국항공우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봤는데 차트적으로 괜찮았어요. 예. 근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어제 좀 내렸다가 오늘 올라오는데 요게 폴란드와의 어떤 계약권 이슈가 좀 있었죠. 예. 오늘 단독 기사로 좀 나왔던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 오늘 좀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주말간에 조금 주의해야 될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폴란드에서 이번에 방한을 하거든요. 이번에 뭐 차관이나 이런 분들이 방한을 하게 되는데 지난번 수은법 개정으로 15조에서 25조까지 해서 차관을 이제 늘리는 어떤 그런 이제 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게 집행이 조금 늦춰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2차 계약건, 폴란드가 이제 현대로템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이제 2차 계약건이 있는데 그게 뭐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거 관련해서 빠르게 좀 집행을 해달라. 예, 그래서 수출입문의 은행을 방문한다는 그런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조금은 조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이번에 그 차관이 제대로 빠르게 집행되지 않으면 수출도 늦춰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네가 지금 폴란드 쪽에서는 아무래도 납기도 빨리 맞춰주고 우리나라가 좀 빨리빨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무기가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좀 빠르게 무기를 이제 계약을 빨리 하고 이제 인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늦어지면 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좀 제가 브리핑에서 좀 얘기를 좀 드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방산 쪽은 이제 앞으로는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불거질 거예요. 이번 올해 한 해도.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이제 대선 이슈도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방산이, 사우디랑 아랍에미레이트를 이제 공략을 해서 이집트까지 이제 저희의 이제, 고객 국가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도 저가 무기를 러시아산보다는 국내산을 이제 쓰려고 하고,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동유럽 국가들, 루마니아, 폴란드.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 국방비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국내외적으로 이슈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방산 섹터는 다시 또 내려오면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루마니아 에너지 장관 면담. 요것도 원전 협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진짜 원전 일정이 많았죠. BMT를 적어 드렸었는데 BMT는 추세적으로 제일 그래도 그나마 낫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재생에너지 쪽도 있고 해갖고 넣어놨었는데 근데 원전 쪽으로 좀 강세였던 게 우진엔텍과 G2파워였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좀 움직이 좀 나왔었고요. 네. 자, 그 다음 일정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독일 산업용 섬유 전시회에 제가 넣어놨었는데 의류 쪽도 아시죠? 최근에 이제 고환율, 즉 수출 쪽이다 보니까 고환율에 그쪽 수혜 섹터다라고 하면서 부각이 좀 되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월요일 어제는 또 나이키보다는 아디다스가 독일 증시에서 지속적으로 우상해 한다. 그래가지고 독일 관련해서 화승 엔터프라이즈 이런 그러니까 독일의 아디다스 관련한 아디다스 어떤 하청업체, ODM 업체거든요. 화승 쪽이. 그래서 이쪽이 좀 많이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의류 쪽이 C사이트가 지난주에 좀 살리는 흐름이어서 의류 쪽에 요걸 좀 넣어놨었어요. 신규 상장 테마로도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좀 장이 안 좋으면 신규 상장 테마가 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좀 봤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국제제약바이오 화장품 기술전 여기에다가 제가 화장품 미용기기 쪽을 좀 보고 넣어놨었습니다. 넣어놨었는데 원텍, 클래시스, J2K 바이오, 뭐 클리오 미온 상상 넣어놨었는데 아시다시피 어제 조금 약간 움직임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상향 해왔거든요. 미용기기 쪽이. 그래서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이고 미온 상승 화장품 쪽입니다. 그래서 이쪽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출 실적 기대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뭐 나름 괜찮습니다. 원택이 조금 어제까지 뭐 강한 모습도 좀 내려왔는데 다시 지속적으로 우상해서 결론적으로는 중기 우상향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남미 쪽에서도 어떤 이슈가 있어요. 필러나 여러 가지 미용기기 이런 쪽이 그리고 원택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의 승인권 미용기기 쪽 승인권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분기마다 실적이 우상향해요. 그래서 괜찮게 보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요. 국내 보안기업 6개사 24일부터 공동기업 설명회 해갖고 이 중에서 제가 뭐 제일 좋은 게 한싹이더라고요. 한싹이 아마 오늘인가요? 어제 아마 시세가 나왔을 겁니다. 한싹이 MS, 마이크로소프트 보안 관련으로 해갖고 상승이 좀 많이 오늘 움직임이 나왔네요. 어제 오늘 다 시세가 나왔었네요. 그래서 6개사가 어디 하면 모니터랩,
엑스게이트, 한싹, SJ솔루션스, 휴네시온, 지니언스였는데 이 중에서 한싹, SJS는 휴네시온이 그나마 나왔는데 한싹을 원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상승이 나왔는데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관련주로 좀 묶여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SP소프트 아시죠? MS소프트 관련 마이크로소프트 총판이기도 한데 요거 관련해서 좀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오늘 뭐 MS 관련주들이 좀 오늘까지 강한 모습이었어요. 예, SP소프트가 오늘 강하게 쳤다가 오늘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해서 좀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좀 넣어놨어요. 이렇게. 예. 추세가 좋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뽑아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까지 우선은 얘기를 드렸고요. 자, 이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니까 이제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되는데 이미 시세가 나온 것들은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수요일 일정을 띄워주셨는데 수요일 일정에 보시면 이제 퀄컴의 실적 발표가 있어요. 통신칩 쪽이지 않습니까? 이쪽인데 통신칩 하면 온디바이스 AI입니다. 그래서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원래는 퀄컴이 진짜 수혜주죠. 예. 근데 이제 온디바이스 AI 쪽은 이제 최근에 움직임이 좀 없습니다.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 그쵸? 최근에 예전에 강세였는데 좀 움직임이 덜합니다. 근데 리노공업, 두산 테스나가 최근에 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거든요. 그죠? 예전에 요 세 종목이 온디바이스 AI 대장주였지 않습니까? 근데 리노공업이 상당히 추세가 좋았는데 지난주까지 상승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됐어요. 그리고 노무라 증권인가 어떤 일본계 증권에서도 목표가 상향이 나왔어요. 31만 원까지. 예, 그래서 버텨줬는데 반도체 섹터가 좋지 못하니까 조금 내리는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삼성전자까지 내리니까 이런 모습이 좀 나오는데 저는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켓 쪽으로 ISC랑 리노공업이 좀 있죠. 예, 그래서 이 종목들은 나름대로 저는 괜찮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ISC도 영업이익률이 엄청난 회사들입니다.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률이 50%. 그러니까 10,000원 팔면 5,000원 남는 회사예요. 그리고 ISC는 거의 30%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실적도 좋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반등장에서 다시 한번 볼만합니다. 그래서 한번 요 추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반도체 섹터는 제가 저희 클럽분들한테 정리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반도체는 우선은 주초는 좋지 않을 거다. 예, 근데 바닥을 잡고 엔비디아가 반등해주고 반도체가 다시 반등하면 보셔라 해서 금요일에 제가 적어드렸는데 만약에 보신다면 지난주까지 좀 강했던 거 여기 적어놓은 에이펙트랑 YIK 그 다음에 유리기판 쪽 JNTC나 필옵틱스 얘기를 드렸거든요. 바로 올려주십니다. 그래서 에이펙트가 오늘 강하게 쳤어요. 예, 리노공업은 조금 안 좋은데 저는 그래서 주초는 보시지 말라 그랬는데 에이펙트가 오늘 좀 움직임이 나왔어요. 에이펙트는 DDR5 쪽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좀 에이펙트가 좀 움직임이 오늘 나왔습니다. 예, 벌써부터 움직임이 좀 나오면 보수 쪽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에이펙트가 움직임이 나왔고 오늘도 필옵틱스가 좀 움직임이 나왔어요. 금요일 날 제가 보여드릴 건데 예, 그래서 요런 앞으로 그러니까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제 반등을 주면은 유리기판 쪽도 다시 반등이 나올 거예요. 예, 강하게. 그래서 그런 쪽도 체크해 보시면 되고 유리기판의 일부 종목들은 다시 버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부각이 되는 어떤 새로운 유리기판 쪽도 움직임이 좀 나오니까 테마가 아직 죽었다고 보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미국 실적 발표에 코카콜라, 펩시가 있어요. 그래서 식음료 쪽이 차트가 괜찮더라고요. 빙그레, CJ제일제당, 사조동화원, 동서, 풀무원, 대상, 한국메뉴 다 차트 좋아서 그 중에 빙그레를 넣어놨는데 빙그레가 어제 아마 예, 감사합니다. 예, 어제까지 강하게 상승이 나왔을 거예요. 오늘도 좀 움직임이 나왔었나요?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음식료 쪽도 다 수출 쪽이기 때문에 예, 다 고환율 수혜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불당면 때문에 어떤 미국의 유명 인사가 차 타고 운전해 30분 동안 운전해서 북당면을 사왔다라는 그런 또 얘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농심 같은 경우에 또 이제 뒤늦게 어제부터 이제 부각이 되는 모습인데 이쪽도 다시 죽으면 또 내려오면 볼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뚜기라든가 농심 이런 종목들도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이제 한화오션 실적 발표 관련해서 제가 삼성중공, 한화오션, ST엔진 넣어놨는데 오늘 엄청나게 강세였습니다. 예, 기타 조선기자재는 하이로 코리아나 한라 IMS, 태움, 예, 세준중공, 케이프도 넣어놨어요. 제가 정리한 자료에는.
태웅도 오늘 추세를 완전히 돌려 세우는 모습이에요. 예, 오늘 특히 하나오션이 강했는데 이게 저도 좀 늦게 봤어요. 예, 하나오션이 강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떤 이슈냐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예상치보다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하나오션은 실적보다는 좋지 않을 거다는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이유가 뭐냐? 삼성중공업은 요게 그 거래대금을 수주 계약을 하고 거래대금 받기 전까지의 그 공백기 기간이 있는데 삼성중공업은 해칭을 좀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고환율 수혜를 크게 많이 못 받더라고요. 근데 하나오션은 아주 크게 받고 해칭을 안 걸어서 그래서 그런 이슈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삼성중공업보다 상당히 강하게 그런 반응하는 모습이고요. 태운 같은 경우에는 저도 좀 아쉬워요. 요거 저희 클럽 분들한테 좀 얘기를 드렸어야 되는 건데 요게 대표 인터뷰가 있었어요. 어젠가 기사가 나왔었고 이제 풍력 쪽도 많이 한다. 그런 이슈가 좀 있었어요. 요게 조선 기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 PD님께서 띄워주셨는데 요게 상당히 강하게 반등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요 종목은 다시 내려오면 볼만해요. 그래서 조선 쪽은 2, 3, 4분기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내려오면 계속 보시는 전략, 어떨까 합니다. 최근에 좀 너무 부각이 좀 많이 됐어요.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 말씀드렸는데 너무 이슈가 많아요. 좋은 이슈가. 후판 가격도 이제 인하됩니다. 재료비에서 20%를 차지해요. 근데 후판 가격이 철광석 가격이 내리면서 후판 가격이 내려요. 재료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고정비로 들어갈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가동률도 지금 조선소 가동률이 100% 넘었습니다. 100%래요.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신조선가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뭐 낙제가 없어요. 거기다 이제 친환경 선박 그게 고부가치 선박 아니겠습니까? LNG 뭐 이런 선들 유조선까지 요즘에 또 이제 추가 수주 들어온다고 하는데 가려받고 있거든요. 예전에 2021년까지의 저가 수주가 이제 모두 없어졌어요.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그 개별주가 싫으신 분들은요, 그냥 차라리 그냥 조선 ETF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LNG 쪽 이런 이제 본행제나 이런 본행 탱크 이런 거 관련해 동성 와인텍 이런 것들도 거의 독점이거든요. 이런 종목들도 추가적으로 보시면 어떨까 해요. 자, 그다음 일정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일정 보시면은 이제 히토류 연구자석 공급망 안정화 관련 현장 방문 요 일정이 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차관 방문이기 때문에 강한의 어떤 일정은 아닌데 히토류 연구자석 하면은 뭐 아시지 않습니까? 뭐 히토류 쪽 유니언 머티리얼 같은 건데 금요일 날 너무 지수가 떨어지니까 이런 테마주적으로 좀 움직였다가 시외 많이 하락해서 좀 좋지 않았어요. 추세가. 그래서 히토류 연구자석 하면 뭐 삼화전기, 삼화전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페라이트 쪽도 좀 있고 뭐 노바텍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현대비엔지 스틸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게 이제 성림첨다산업이라고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회사의 IPO 일정도 있고 뭐 니켈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이걸 적어놨어요. 추세는 좀 횡보하는 모습이네요. 차트를 보시면.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아직까지 이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기업을 방문하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저도. 이렇게만 나와요. 비공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2024년 2월 인구 동향이 있는데 저출산 쪽도 좀 봤습니다. 봤더니 뭐 차트 추세가 다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최근에 꿈비가 좀 올라오죠. 근데 저출산 섹터의 모나리자가 이게 너무 스몰캡이다 보니까 저 증권사 리포트 읽으려고 봤는데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해서 예전에 뭐 마스크 관련 주기도 했지 않습니까? 차트 띄워주셨는데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합니다. 근데 너무 거래량이 좀 없고 그래서 뭐 적어놨는데 지속적으로 오늘까지 좀 계속 상승이 나왔네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 밑에 보시면 한국, 독일, R&D 및 디지털 전환 국제협력 체계 구축. 그래서 디지털 전환하면은 원래 이노룰스나 뭐 여러 가지 주민터넷, 그 다음에 데이터 솔루션, 모아 데이터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닉네트가 뭐 최근에 뭐 실적도 좋고, 그 다음에 주주 친화적인 어떤 이슈가 많아가지고 추세가 좋아서 넣어놨는데, 오늘도 움직임이 나왔네요. 아, 어젠가요? 네, 움직임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격테마인 것들, 그리고 이슈가 있으면 뭐, 추세까지 좋은 종목들 같이 보시면 이렇게 시세가 빨리 나옵니다. 좀 지켜볼 만 하고요. 그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중국 치과 설비 재료 및 기술 전시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도 그래서 뭐 여러 치과 관련 임플란트 관련 종목들을 봤는데 덴티스, 덴티움 여러 가지 있습니까? 근데 추세가 제일 덴티움이 낮더라고요. 그리고 1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넣어놨습니다. 중기적으로 우상할 가능성이 있고요. 미용기기 쪽이 좀 갔으면 이제 이런 의료기기 쪽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흐름 같은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움직임이 좀 나왔습니다. 약간 상승이 나왔고요. 여기 밑에 SDN 나오네요. 예, 국제 그린 에너지 엑스포에다가 제가 SDN을 넣어놨습니다. 네. 오늘 안 그래도 뉴스가 많았죠. 현대차가 미국 공장에 태양광 쓴다고 했고, 샘 올트먼, 그죠, 오픈 AI의 CEO가 태양광 거기 투자한다고 하니까 오늘 엄청나게 강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저도 좀 봤었던 종목인데, 상당히 급등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태양광은 지속적으로 좀 이슈가 있다. 그 다음에 미국 대선 이슈가 있으니까 바이든 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슈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오늘 강한 움직임이 있는데 좀 테마주적인 움직임이 SDN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요거 다시 또 내려오면 보시는 전략. 그리고 이제 신재생 쪽이 이제 가면 ESS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서진 시스템 소개해드리고 많이 갔어요. 예,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서진 시스템도.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범죄도시4 개봉 관련해서 콘텐츠리 중앙 쇼박스 넣어놨는데 콘텐츠리 중앙의 자회사인 플러스엠, 예, 거기가 배급하는 그런 영화예요. 근데 이미 좀 반영이 됐어요. 근데 콘텐츠리 중앙은 이제 올해 흑자 전환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에서 살짝 고개를 들라고 하니까 좀 체크를 좀 해보시고요. 쇼박스는 어제 좀 상승이 나왔어요. 파묘가 해외에서도 인기다라는 어떤 그런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쇼박스 같은 경우에도 올해 배급 이슈가 라인업이 있는데 좀 나름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내려오면 보십시오. 저는 컨텐츠 쪽은 올해 다시 한번 치지 않을까, 하반기에. 뭐, 오징어 게임 2라든가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어요. 뭐, 지옥 2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슈가 있으니까, 나중에 좀 보셔야 됩니다. 뭐, 이번에 눈물의 여왕인가요? 어떤 영화, 그 드라마 저희 와이프도 보던데, 관련해서 스튜디오 드래곤도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예. 해외 어떤 매출이나 뭐 이런 거 아니면 넷플릭스나 이런 플랫폼이 좀 좋아야지, 좀 강한 플랫폼에서 좀 그거에 방영이 돼야지 좀 움직임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목요일 일정인데요. 좀 이제 시간이 없어 빠르게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 관련해 한싹의 SP소프트가 이미 좀 반응이 나왔어요. 예, 그 조금 조심하십시오. 예, 이미 나와서. 그 다음에 한국 실적 발표로는 드디어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의 이번 1분기 실적 발표에 목표치가, 이번에 컨센서스가 1조 8천억에서 순이익이 2조 2천억까지 그 이상 나오고 있어요. 근데 더 올라갈 걸로 보는데 여기에 핵심 아셔야 돼요. 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컨센서스 이익이 지금 이 정도 나올 거라고 하는데 왜 더 나오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느냐. 삼성전자 5조 8천억이었는데 6조 6천억 나왔거든요. 이번에 1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실적이. 그 이유가 낸드랑 디램, 재고자산으로 쌓여있던 게 최근에 가격이 급반등하면서 그 재고자산의 가치가 상승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떨어지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메모리 반도체 그간 쌓아놓던 재고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디램 슈퍼사이클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지금 초입이에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무조건 갑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그래서 가지고 놔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쪽이 어닝 서프라이즈 해주면 SK하이닉스 향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지난주 차트 추세가 좋았던 걸 넣어놨어요. 자람테크놀로지, YIK, 리노공업 같은 거 넣어놨는데 자람테크놀로지도 움직임이 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YIK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미 상승이 나와서, 그리고 리노공업, 자람테크놀로지, YIK 같은 경우는 조금 삼성향이에요. 그래서 추세 좋은 걸 넣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SK하이닉스향 뭐 이수페타시스라든가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도 움직임이 만약에 좋다면, SK하이닉스 좋다면 나올 수 있고, 전공종 쪽, 디램이나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상승해서 실적이 좋아지니까 전공종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섹터는 결국 올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전고점까지 거의 다 모든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슈퍼사이클이기 때문에. 그리고 연평균 50%씩 성장하는 그런 섹터는 반도체가 유일합니다. 그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존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도 보시면 풍력 이런 어떤 이슈가 있는데 이터닉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좋으면 신규 상장 테마이기도 하니까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목요일 일정 계속 가도록 합니다.
요 그래핀 관련해 일정 괜찮으니까 상보, 예, 요런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아직 부각이 좀 안 됐는데 너무 테마주니까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요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타 물질 관련해서 암흑 물질 요런 거 관련해서 예전에 강세였어요. 그래서 그 종목들 ADM 코리아, YMT 이런 것들 추세가 나쁘지 않으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예,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중국의 오토 차이나 일정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자동차 쪽 오늘 뭐 현대차 이런 것들이 좀 움직임이 좀 나오는데 요거 관련해서 보니까 삼성이 자동차 반도체 쪽 같은 것들을 좀 소개해요. 그래서 에이펙트를 넣어놨는데 이미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뭐 예전에 뭐 텔레칩스 칩셋 믿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보다 추세가 에이펙트가 나와서 요런 거 넣어놨어요. 근데 앞으로 반도체 쪽도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도 순환매 그리고 이제 반등이 다시 나온다면 재상승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내려오면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일정 보시면요. 토마토 시스템 벌써 갔어요, 어제. 예, 그래서 너무 좀 높은데, 요거는 해외, 모멘텀이 있어요. 실적 모멘텀도 있고, 그래서 오늘 흑자 전화 이슈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괜찮은 기업으로 저는 계속해서 봐왔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좀 높아요. 그래서 높기 때문에, 내려오면 보시는 전략 어떨까 합니다. 조금 더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삐아가 스펙합병 상장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도 나쁘지 않다. 만약에 화장품 쪽이 이게 지금 괜찮기 때문에 삐아 근데 스펙 합격 상장하기 전에 스펙이 너무 많이 가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거 좀 주의하시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인텔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인텔 하면 유리기판입니다. 그래서 JNTG 필옵틱스 정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너무 좀 제가 시간 조절 잘 못해갖고 너무 빠르게 했어요. 다음 주에도 제가 일정 잘 준비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잘 보시고 바닥 잠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